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네, 빅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늘 또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28일 장 마감 후에 2025년 4분기 실적이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 발표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어요. 전기차 시장 둔화된다, 가격 경쟁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할지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번 발표는 숫자를 넘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빅손님이 주신 자료들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선언이 과연 허풍인지 아니면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시작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그 숫자들부터 보죠. 자료를 보니까 4분기 매출이 249억 달러,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EPS가 0.50달러네요. 네, 이게 LS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둘 다 넘은 수치죠. 네, 맞습니다. 예상치를 넘긴 건 맞아요. 근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다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들이요? 4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가 줄었고요. 2025년 연간 전체로 봐도 매출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처음으로요? 네, 특히 핵심인 자동차 부문 매출만 딱 떼어놓고 보면 11%나 급감했고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핵심 사업인 자동차 매출은 11%나 줄고 연간 매출도 역성장했는데 어떻게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2% 넘게 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보통 이런 실적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이번 실적의 미스테리이자 핵심입니다. 미스테리오? 네, 투자자들이 매출 감소라는 나쁜 소식보다 더 크게 환호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마진율입니다. 아, 마진율? 이번 분기 매출 총액률이 20.1%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14.5% 정도로 예상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죠. 14.5% 예상했는데 20.1%가 나왔다고요? 와... 네, 심지어 지난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아니, 판매량이 줄면 고정비 부담 때문에 마진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2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 마법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뼈를 깎는 비용 절감 노력이랑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아주 잘 벌었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부의 약진 덕분이죠. 아하, 자동차 사업의 부진을 다른 사업부가 메워줬다. 이 말씀이시군요. 에너지 사업부, 사실 그동안은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인상이 강했는데요. 그랬었죠. 얼마나 성장했나요? 성장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예요. 에너지 생성하고 저장하는 부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나 늘어서 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5%나요? 헐치량이 14.2기가와트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죠.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메가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 잉여 현금 흐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메가팩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와...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제 에너지 사업이 단순히 부수입을 올리는 걸 넘어서서 회사의 현금 창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니까요. 자동차 판매가 주춤하는 동안 에너지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판매량 감소에도 마진을 지켜낸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터져나온 깜짝 발표들 말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모델 S와 X 단종 소식은 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테슬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2026년 2분기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식화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이유요? 일론 머스크가 모델 S와 X 프로그램에 명예로운 제대를 부여할 때라고 운을 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프리몬트 공장의 그 생산 라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될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라고요.
와우. 자동차 생산 라인을 로봇 공장으로 바꾼다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기존의 성공 공식을 그냥 버리는 셈인데 그만큼 로봇 사업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월가의 의견을 극명하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머스크의 계산은 간단해요. 그에게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SX 라인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인 셈이죠. 아, 그 비싼 부동산에 연간 수만 대 팔리는 자동차 대신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 대가 팔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연간 생산 목표가 100만 대라고 하니까 정말 회사의 방향성이 180도 바뀌는 느낌이 드네요.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AI 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 선언인 거죠. 피지컬 AI? 로봇뿐만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거의 하늘에 찔렀습니다. FSD 최신 버전 V14.2는 운전자 개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이제 남은 건 기술이 아니라 각국의 규제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말뿐인 자신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스틴에서 이미 운전석이 텅 빈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댈러스, 마이애미, 라스베거스 포함해서 7개 주요 도시로 확장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잖아요. 맞습니다. 핸들이나 페달이 아예 없는 전용 로보택시, 사이버캡 생산도 곧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정점에는 머스크의 또 다른 AI 회사죠. xAI에 대한 2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 얘기도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머스크는 이걸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릿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AI 기술을 물리적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통합 생태계 구축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 생태계? 즉 테슬라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차, 그리고 xAI의 소프트웨어, AI 두뇌를 결합해서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 기업의 청사진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2026년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부분이 빅소님 같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숫자입니다. 2026년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테펙스 계획을 20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했어요. 200억 달러요? 네, 2025년에 85억 달러를 썼으니까 1년 만에 투자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와,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 넘는 돈인데 작년에 2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올인 선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회사의 현금을 전부 끌어모아서 미래에 거는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장대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거대한 도박이죠. 이 돈은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 옵티머스를 포함한 6개의 신규 공장을 짓고 확장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AI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보택시 차량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 이 투자가 성공하면 제2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처럼 새로운 거대 산업을 창출하는 거고요. 실패하면 그냥 막대한 현금만 태워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월가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같은 대표적인 강세론자들은 이건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자 투자다. 머스크가 체스판에서 오수앞을 내다보고 있다고 극찬했고요. 네. 반면에 심중론자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때문에 막대한 현금을 태우고 있다. 당장 돈을 버는 전기차 사업의 펀더멘털은 약해지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며 우려하고 있죠. 밸류에이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포워드 PE가 160배에 달하는데요. 160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회사가 벌어들일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160배나 비싸다는 뜻이에요. 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빅소님을 위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4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의 걱정보다는 훨씬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랬죠. 특히 자동차 판매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마진율을 보여줬고 에너지 사업이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올랐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됐죠.
모델 SX 단종, 그리고 2020년에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슬라는 이제 스스로를 전기차 회사가 아닌 완전한 AI 및 로봇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인 빅소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테슬라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자동차 회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 곡선의 출발점에 막 들어선 AI 및 로봇 회사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금의 160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전자의 관점이라면 이건 터무니없는 거품이지만 후자의 관점이라면 어쩌면 아직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거대한 전환의 성공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빅소님께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를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어요. 컨퍼런스 콜 막바지에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아, 그 얘기요. 네,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대만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편집 증환자만이 살아남는다. Only the paranoid survive. 바로 그 말이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AI와 로봇의 모든 것을 건 테슬라에게 안정적인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생명줄을 외부가 아닌 자기 손에 직접 쥐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드러낸 건데요. 어쩌면 이 트라페 프로젝트가 테슬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